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Carve the Fork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가 창궐하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던가요? 국가입니까? 보험회사? 지역사회? 보건소?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친구? 병원? 의료인? 식품회사? 제약회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신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먹는 것도 우리가 책임지고 선택해야 되는 일이 맞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맞겠습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WFPB라고 그랬는데 Whole Food Plant Based예요. 채식 위주의 땅에서 자란 그대로의 진짜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대 영양소 다 아시는 거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조절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이섬유, 제6 영양소, 제7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다 들어보신 겁니다. 자, 3대 영양소는 우리가 에너지원, 힘을 얻는 데 사용하는 것이 탄수화물과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 구성요소와 효소로 사용되는 것이 주로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은 복합탄수화물,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당류 또는 저항성 전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단백질은 콩류를 사용하고 지방은 견과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우선 까만 부분을 보세요. 탄수화물은 55에서 65%를 먹어야 되고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25%를 섭취해야 된다는 건데 빨간 글씨를 보면 이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그 다음에 의사협회 등에서 추천한 겁니다. 탄수화물 65%, 콩 15%, 지방 20%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책임있는 의사에서는 탄수화물을 75%까지 권장하고 있고요. 특별히 복합탄수화물이나 저항성 전분을 하기 때문에 섭취는 다 되지 않습니다. 자, 복합탄수화물은 탄수화물과 더불어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는 것들이고요. 콩이나 오트밀, 100% 통곡류, 키노아, 보리, 고구마, 감자,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이에요. 과일의 당에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섭취해야 되며 그 다음에 각종 파이토케미칼, 무지개 빛깔, 색깔의 과일 섭취가 요구되고요. 특별히 제한할 것은 설탕, 먹으면 금방 당이 쫙 오르는 단당류죠. 그 다음에 시럽, 여기 아가베 시럽도 포함됩니다. 흰 가루 같은 단순당은 제한하고요. 식이섬유가 영양계의 슈퍼맨이다. 정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라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단백질은 체구성 요소인데 과량 섭취 시 저장되지 않고 매일 배출되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때가 신생아에서 영아를 거치면서인데 신생아는 대개 출생하면 체중이 3kg입니다. 1년 동안 9kg라 되는데 3배나 성장했죠. 그 다음에 신장은 50cm인데 75cm, 1.5배 성장했습니다. 사춘기에 가장 많이 크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 영아기가 가장 많이 큰 때입니다. 정말 1년 만에 체중이 3배 분다. 이건 비정상이죠. 그러나 영아는 정상입니다. 이때 뭘 먹는가를 보면 모유는 단백질이 7%밖에 안 되는데 다 모유를 먹습니다. 현미의 단백질은 8%입니다. 그래서 영아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할 때도 7%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보다는 덜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겠죠? 자, 캠벨이
한 그룹의 지에게 유제품 단백질을 20% 주고 5% 주고 20% 주고 5% 주고 이래갖고 암덩이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유제품을 20% 줄 때는 20개, 그 다음에 5% 주면 다시 5개로 쭉 떨어지고 다시 20% 주면 20개, 이렇게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암덩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같은 20% 단백질을 주는데도 콩과 기리, 즉 식물성 단백질은 암덩어리 숫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럼 지방은 몇 %가 적절할까요? 우리가 연어를 드시는 분들 보면 알래스카에서 와일드 캐치 해갖고 온 거다. 이제는 바다가 오염됐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연어 자체가 지방을 32%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기름기 없는 소고기도 29%, 닭가슴살 기름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23%나 있고요. 참치 16%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식물성은 브로콜리 8%, 콩 4%, 쌀 1 내지 5%.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건강한 지방 함량은 15% 이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사람도 얼마가 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자, 책임있는 의사회에서 연구한 결과 식물성 위주의 식사는 심장질환 발병 위험률을 40%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forks over knives, 칼보다 fork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만약 번역한다면 수술보다 음식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록 영화입니다. 풀커슨이라는 감독이 자신이 감독만 한 것 아니고 출연도 같이 했습니다. 콜드웰 에셀스틴이라는 세계 최고의 저명한 심장외과 의사, 그 다음에 콜린 캠벨, 미국 최고의 영양학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영양학자로 손꼽히는 콜린 캠벨, 그 다음 닐 버날드 당뇨 전문 의사이시면서 책임있는 의사위원회 창립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존 맥두걸 내과 의사면서 살 빼는 의사죠. 비만하고 많이 관련된 걸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유제품과 건강에 대한 최고 권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 의사 3분과 영양학자 1분과 자신이 출연해서 기록 영화를 하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채식 위주의 진짜 식물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채식이란 가장 단순하다는 거예요. 생선을 포함한 육류와 유제품, 계란을 피하는 식사, 통곡류, 과일, 채소, 콩 종류를 포함하는 식사. 핵심은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진짜 식품을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과일과 채소는 심혈관 질환, 암과 모든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이 결과는 심혈관 질환, 암, 조기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라는 이미 있는 공중보건 권고안하고 같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육식은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염증을 많이 유발한다고요. 염증이 사기가 되면 암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졸중, 동맥경화, 혈전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을 일으키는 포화지방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LDL을 다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 비타민 A, C, E, K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인 비타민 A, C, E, K는 물론이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베타캐로틴, 안토시아닌, 아스베라트롤, 라이코펜, 퀘르세틴, 사포닌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컬, 식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없죠.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럼 세계적으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유행인가 경향인가? 민텔이라는 세계 시장조사 기구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했더니 채식주의자라는 것이 25%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완전 채식주의자라는 라벨 붙은 게 257%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구글 검색에서 완전 채식주의자 탐색이 2017년에만 90%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약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따라 페네라 빵도 완전 채식자들이 먹을 수 있는 채식 위주의 많은 메뉴를 출시했고요. 많은 유명 식당에서도 심지어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도 자신들의 메뉴를 채식 위주로 더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017년 12월에 맥도날드에서도 야채버거를 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35년 이상 딘 어니시라는 심장내과 의사가 이 심장 질환 반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채식 위주의 식사의 장점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와 통곡과 견과류와 콩 종류가 포함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암과 영양 연구, 에픽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연구한 연구입니다. 채식자들은 모든 암에서 육식자들보다 발병 빈도가 낮았다. 채식하는 것만으로도 암 발병 빈도가 낮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따라야죠. 자,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의사에서 광고를 하나 냈는데 육류는 새로운 담배다. 1군 발암 물질이죠. 예. 여기 보면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관상동맥 질환, 그 다음에 뼈 건강 감소, 불임, 또 뇌졸중, 그 다음에 췌장암, 신장암, 폐암을 일으키는 데서 이 육류하고 특별히 가공식품하고 담배하고 꼭 같더라는 겁니다. 자, 복합탄수화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탄수화물 플러스 식이섬유라 그랬는데 이것도 좋고요. 저항성 전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은 다 소장에서 소화흡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다 소화흡수되지 않고 분자가 좀 더 커서 대장까지 가갖고 대장의 유익균 먹이가 되어서 식이섬유와 상당히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 저항성 전분은 밥이나 탄수화물을 준비해가지고 냉장고에서 10시간 이상 식혔다가 재가열 또는 꺼냈다가 자연에서 자연 상태에서 이제 찬기가 없어지면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갖고 식이섬유와 같은 작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소화되지 않는 물질인데 여기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위에서 작용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작용합니다. 자, 영양제의 수품은 식이섬유, 뇌졸중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 감소시키고 당뇨발병 감소시키고 식탐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 감소하고 중성지방 감소하고 비만 감소하고 심장질환 감소하고 각종 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고 장이나 뇌나 행동에 대한 스트레스 영향을 감소시키고 체내 각 장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뇌와 정보를 교환하는 걸 증진시키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감소시킨다. 여러분 보면 이게 뭐예요? 만병통치 아니에요? 간단한 식이섬유 하나로 이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대단한 거지요. 자, 과일과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 비율 여러분 눈으로 사진 착 찍으시고 시장가민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새로 연구된 걸 제가 이렇게 한 게 찾았는데요. 소화물 된 거는 소장에서 벌써 다 소화된 거고 대장 부분입니다. 대장을 이렇게 잘라갖고 펼쳐놓은 부분이거든요.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거기에 보니까 식물세포벽, 섬유, 전분 이런 것들이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 연구한 겁니다. 자, 모든 식물은 특히 전분은 소장에서 다 소화 흡수되는데 저항성 전분은 다 소화되지 않고
박테리아가 먹고 발효해서 박테리아 먹이 그 식이섬유 효과를 나타낸다. 짧은 고리 지방산 같은 거 뷰티레이트를 생성해서 pH 산도를 떨어뜨린다. 우리가 저항성 전분은 하루에 15 내지 30g 먹으면 좋고요. 심장 건강, 체중 감소, 혈당 조절, 인슐린 저항성 개선, 소화 조절, 대장의 점막세포 건강하게 하고 암세포 분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면 비만을 막아 유방암도 막는다. 여기 보면 수용성 식이섬유 역할도 여기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저항성 전분이. 그 다음에 통곡류, 콩 종류, 채소에 함유된 불용성 식이섬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까지 같이 해주니까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이 머리로 사진을 좀 찍으시고요. 여기 보면 저항성 전분 함유식품이 대개 보면 콩이 엄청 많습니다. 28가지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녹두까지 치면 10가지 정도가 뭐예요? 전부 다 저항성 전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콩 종류를 여러분이 많이 드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 다음에 통곡류, 그 다음에 샤워도 이거 천연 효모 써가지고 발효시킨 빵들 신맛 시큼한 맛 나는 거. 그 다음 김밥 쌀 보면 니시키 했는데 미국에서 생산한 일본계 쌀인데요. 껍질만 벗기고 쌀로는 그대로 있는 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열 나오죠. 그 다음에 바나나 종류가 있다는 거 여기 보시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을 보면 제가 왜 이래 20g까지 20%죠. 100g에서 20g이면 20%까지 이렇게 파란 게 있습니다. 한천, 모기버섯, 포고버섯, 미역, 치아씨, 강낭콩, 김, 밤, 무말랭이.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요 20% 이상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식이섬유가 20% 이상이면 기능성 식품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히 돈을 내지 않고도 그냥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기능성 식이섬유 영양 효과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건강정진에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